KBS 이사에 있는 조우석입니다. KBS 이사를 일단은 여러 가지 KBS가 흔들리고 그랬지만 대한민국의 KBS도 여러분의 품안에 돌려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장이 뽑힌 지가 1년이 조금 안 됐지만 KBS 9시 뉴스 포함해서 비교적 정상화됐다고 스스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기다려 봐주시기를 좋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같은 이런 강연에도 전쟁 2년간이라는 공간에서 제한된 공간에서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상파 포함해서 더 많은 얘기가 중계되고 토론이 돼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에 3개 정도 강의를 드리면서 저 포함해서 적지 않은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마음이 편치는 않으셨을 겁니다. 저는 뭐 가능을 합니다. 우리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느냐 하는 생각이 새삼 듭니다. 원국이 7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이런 원론 수준의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가 냉정히 안 해야 됩니다. 좀 전에 유석순 교수께서 대학생들의 의식조사를 했지만 어쩌면 그게 우호적으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대학 학생들은 더 끔찍한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어르신들 빼고는 밖에 나가면 반 이승만, 반 트루만이 뭔지 모르겠고 반 박정희 정도로 무장한 친구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온통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조중동 포함해서 좌파 매색까지 다 그쪽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걸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언론사 대선배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듣고서 100% 공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얘기, 이런 얘기 있습니다. 문화 이승만 건국 대통령하고 우리의 부국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 지도자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논란의 여지 없이 하늘이 내린 지도자가 맞습니다. 우리가 그 덕에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늘이 내린 지도자가 맞는데 그분들을 혼내야 합니다. 내 피 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정말 큰일을 면치 못할 수 있다 라고 그분이 단언을 했습니다. 저는 약간의 이견도 그 말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주소라는 걸 일단 인식을 하고 우리 얘기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가볍게 설명이 됐다고 그러는데 오늘 강연의 주체는 이승만, 트루만, 박정희, 동산고의 추진물인 동건주입니다. 저도 동건주의 막내로 꼈습니다. 저같이 젊은 사람이 껴야지 모임이 활성화되는 시간이 있어서 기꺼이 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연도 발제를 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제가 마땅한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임무를 주십시오라고 일부러 얘기했습니다. 자, 저희들이 동건주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동상을 세웁시다라고 제안하는 건 아닙니다. 익히 조금 모두에 들으셨겠지만 이미 동상 3개 중에서 하나는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이승만 동상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서울 근교에서 그거를 한번 구경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옆에 박정희 동상도 있는데 그거는 진흙을 작업에 의해서 공정 50%가 됐습니다. 트루만은 내년 봄에 완성이 됩니다.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 어른들을 모시고 동건축 멤버들을 모시고 같이 갔지만 이승만 동상은 가히 걸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높이 4.2m. 굉장히 큽니다. 이 웨딩홀 높이보다 비슷한 작업장인데 4.2m는 거의 막사는 분위기였습니다. 압도적인 크기 포함해서 미학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거를 공공기관이 밖으로 야외로 빼면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인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러면 우리한테는 새로운 느낌으로 문화 이승만하고 박정희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트루만 동상까지 완공되는 시간은 내년 봄입니다. 따라서 동상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앞에 계속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세울까, 언제 세울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식이지만 우리 속담대로 구슬이 서마리를 뼈야 보냅니다. 지금 한 개가 완성이 됐고 하나는 절반쯤 완성이 됐습니다. 하나는 내년 봄에 완성이 됩니다. 그 내년 봄 이후라면 내년이 대선이 있는 해인데 이왕이면 대선이 있는 해 12월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타이밍에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켜주고 소자나라로 만들어졌던 세 분의 위대한 지도자의 동상이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세워지는 걸 저는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과연 어디에 세워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에 세워야 되느냐. 이게 과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승만 동상 순환사도 살펴봤고 트루만 대통령이 어떻게 외따위 한가친 곳에 있는가도 봤고 박정희가 어떻게 우리가 주목하는 공간에 버젓하게 서있지 못하는 것도 봤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동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상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결코 인물 조각상 세기를 세우자는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그동안 바로 세우지 못했다는 것을 통렬하게 우리가 반성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오늘 동상 건립의 필요성을 첫 번째 강요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앞에 보기에 나온 얘기를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이 분명합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은 호국의 의인입니다.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세계사적 보편성을 가진 산업화를 창출해내는 미국의 지도자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식은 우리는 전혀 같지 않습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말대로 국가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기념하는 인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데 이 세부 대통령이야말로 우리가 자랑스럽게 외부에 드러내기 유감이 없다는 생각을 저는 사상합니다. 자, 이거를 세우는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높이가 4.2m입니다. 좌대는 제가 김영은 교수라고 그걸 저작권을 여쭤봤더니 장소에 따라서 2m가 될 수도 있고 5m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동상 높이라고 해서 4m로 잡는다는 4 더하기 3, 8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대열 작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대열 작품은 동네의 작은 공원이나 소도로의 실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공공공간에 세워져야 됩니다. 공공공간에 세워져야 됩니다. 아니면 큰 도로 옆에 세워져야 됩니다. 사람들의 이동 인구가 많은 공간에 반드시 세워져야 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한 최적의 공간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저는 잊지 않습니다. 좀 전에 가르쳐자 다른 가르쳐자분들 얘기를 했습니다. 최선의 공간은 논란이 아직 없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투표를 해도 거의 100%가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공간은 국가 상징 고유로 건립되는 광화문 광장입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는 분은 손을 들고 얘기를 해줘도 괜찮지만 아마도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광화문 광장은 2009년 오세훈 시장 시절에 명백하게 서울시 정책으로 국가 상징 거리로 만들어진다는 개념 속에서 투자가 됐고 확장이 됐고 건설이 됐습니다. 좀 명백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국민적 합의가 부족했습니다. 그 결과 나온 비판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비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도대체 광화문 광장의 단물의 국가 정체성이 뭐냐? 광화문 광장에 뭘 담으려고 했는데 그 앞에 있는 이순신 동상, 이순신 동상, 그 안쪽에 있는 세종대왕상 포함해서 조선시대를 제외했지 2010년도 21세기 대한민국은 광화문 광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나옵니다. 왜 광화문 광장에 있는 대한민국에 오는 실종되느냐 하는 비판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광화문 광장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냐 라고 물으면 오세훈 시장은 답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나 당시 오세훈 시장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판단을 전합니다. 우리의 국민적 합의가 서울 시민의 합의가 그에 못 미쳤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최소한 이 자리에 모인 분들처럼 우리의 이승만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 박정희에 대한 합의가 가능한데 뜨겁다면 광화문 광장을 그분들로 채우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바라보면서 경의를 표시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게 밖에 나가면 적대적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었을 뿐입니다. 저는 전부터 대한민국을 미생국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미생국가. 2년 전에 TVN이라고 하는 채널에서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꽤 유행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하면 완생국가가 아닙니다. 완벽하게 사는 국가가 아닙니다. 산 것도 아니고 준 것도 아니고 엉거주춤한 나라라는 것으로 저는 미생국가라는 얘기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얘기가 어떻게 자기 나라를 건 국가 대통령, 그 나라를 호국을 도와준 미국의 은인 대통령, 이 나라를 여기까지 부자나라로 만든 대통령이 돼서 이렇게 홀대할 수 있냐고 하는 증거만 봐도 대한민국의 오늘은 완벽하게 사는 나라가 아니고 살다 난 나라라고 하는 판단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북한 핵 위기 앞에 이렇게 국론통일이 안 되고 흔들리는 나라에 대해서는 지구촌에서 본 일이 없습니다. 이건 나라가 나라뿐이 아닙니다. 저는 이거를 가르쳐서 미생국가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미생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벽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핵폭탄이 떨어져서 오늘날 갑자기 수십만이 한가에 수십만이 죽을 수 있는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도전하지 못하고 감히 북한에 대해서 결정의식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상한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꼴이 유감이지만 우리의 건국 대통령, 조국 대통령, 은인 대통령을 동상으로 세우지 못하는 시민이다. 그걸 여러분이 인정을 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을 저는 잘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광화문 광장 위에서 우리가 세상 확인하듯이 21세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는 거는 양복을 입으시고 구두를 신고 사시지만 사실은 상투를 틀고 다시정을 입고 사는 조선시대를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그렇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현대 국가를 운영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이거를 벗어나는 결정적인 일, 나라를 세우는 상징적인 일이 이거는 동상을 세우는 일이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쓰는 돈 포함해서 세계 어느 나라의 오해권에 지폐에 이렇게 전시대, 조선시대 사람 도배를 하는 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신사임당, 일부, 이태리, 이순신, 세종대왕 포함해서 이런 나라 우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에 대한 한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만든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욕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과 제가 대한민국의 현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외국의 사회는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외국의 수도에는 국가 상징거리가 우리 광화문광장처럼 있고 그곳에는 다 그 나라의 건국의 영웅, 포국의 의인들로 가득가득 세워 계십니다. 그분들의 삶은 영웅과 함께 숨을 쉬고 그분들한테 배우는 과정이라고 얘기해서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게 절대적으로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얘기한 대로 미생 국가고 아직도 완벽하게 살지 않은 나라고 북한의 위협 앞에 내일이라도 몰락할 수 있는 위험한 나라, 악질한 나라라고 여러분들한테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제 얘기를 좀 짚어보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저희 동건주 동상거리 추진 모임에서 광화문 광장이 최고 좋다. 광화문 광장에 있는 죽음을 달라. 김영원 교수께서 내주신 동상 세계는 이거는 대한민국을 너무도 사랑하는 중소기업 회장께서 돈을 내셨습니다. 적지 않은 돈을 시상하셔가지고 이런 동상이 지금 건립되고 있는데 이 건립되는 장소가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기관이, 공공기관이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게 정상이죠. 어떻게 중소기업을 하는 분이 돈을 내고 동건축하고 하는 이단체에서 이런 일이 수행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이 일을 하지 않을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섰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작은 동상이거나 세계사적 의미를 갖는 지도자가 아니면 뭐 작은 공간에 소도시에 세워도 되지만 동상이 동상이만큼 광화문 광장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광화문 광장에 세우자고 동건축에서 얘기를 하면 당장 표현해 주시나 할지 몰라도 대한민국에는 난리 소동이 날 겁니다. 표현해 주시나 하시지만 아마도 내전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광화문 광장에 동상 세우는 건 절대로 안 된다고 좌파에 있는 친구들이 난리를 부릴 겁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이 뭐가 어때서 그러냐고 삿대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아. 박정희, 이승만, 트루만을 할 바에는 김대중도 세우자고 얘기를 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몇 개 같은 다 세워서 못하기를 하자 라고 얘기할 사람도 일부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만큼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면 통일 무기가, 외교 통일 무기가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드 대신은 오히려 이 나라 집권자의 의지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되는 거고 어쩌면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이 당분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만큼 이게 난제입니다. 엄청나게 어려울 겁니다. 광화문 광장에 들어오는 좌파 쓰레기들도 아마 꽤 많은 걸로 저는 가늠이 됩니다. 물리적인 충돌도 있을 수 있겠고 요행이 세웠다고 해도 페인트 공격 같은 것도 피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부끄럽지만 우리의 현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럴 텐데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동상을 어디에 세울까를 이 글을 쓰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어디에 세우는 게 과연 합리적인 대안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대안은 강북의 네 군데, 강남의 두 군데를 제가
의견을 통해서 한번 정해봤습니다. 저 광화문 광장이 국민적 한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좌파로 얘기되는 친구들이 들어놓을 게 예상된다는 거예요. 김대중 포함해서 역대 대통령 다 집어넣자고 억지를 부릴 친구들이 그렇게 많다면 대안은 뭐냐?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성악광장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광화문광장보다 상징성이 조금 떨어지고 하지만 의연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왔다 갔다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물러보기에 괜찮습니다.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동상세계를 나란히 세우는 걸 전제로 합니다. 따로따로 꺼내 드리는 건 아니더라. 세계를 나란히 하는 공간도 괜찮습니다. 그거 친숙합니다. 어쩌면 광화문광장 못지않게 모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것도 안 된다고 누가 부득불 이긴다는 우리 제2, 제3의 대안으로 생각을 해보자. B플랜 또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해서 제가 양보에 양보를 해서 남대문 국보 1호가 있는 남대문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마땅치 않으시면 의견을 피력하실 수 있는데 거기가 조금 주변이 산만합니다. 그러나 국보 1호라고 하는 상징적인 우리의 오건축도 있고 한 번쯤 생각해 보내볼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의 주민가가 맞습니다. 좋습니다. 남대문이 조금 소란하고 여러분이 양이 안 치시다면 다른 공청회 같은 공간을 통해서 생각해 볼 만한 공간으로서는 서울 남산을 한번 떠올려봤습니다. 서울 남산 괜찮습니다. 그 안에 이미 백범 동상도 있고 꽤 많은 동상들이 이미 정약용도 있고 여러분이 모르시는 동상들이 10여 개, 20개 가까이 있습니다. 그 살기 때문에 조금 논패 업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금 가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번 우리가 임시방편으로 놀이공연 되기 전까지는 한 번쯤 모셔놓고 감상해보고 하는 기회를 갖는 것도 의미 있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꼭 강북만 하는 강북분들이, 강남분들이 서울에 합니다. 강남도 꽤 널찍하고 좋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는 태관로를 한번 떠올려봤습니다. 이거는 길이가 40km나 됩니다. 그리고 너비가 50m가 돼서 굳이 광화문광장이 더럽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라면 우리가 세 분의 동상을 세워서 추억을 하고 기념하기에는 크게 위반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관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볼 여지가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논란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번 코엑스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엑스는 이건 뭐 상식이지만 주필국의 대명사인 박정희의 작품입니다. 이거는 무역협회 소속이고 그 앞에 널찍한 공간에 이 세 분의 동상을 모시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강북 네 군데, 강남 두 군데 얘기하면 한 군데 빼먹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 강연이 이루어지는 이 공간입니다. 전쟁 기념관입니다. 용산 전쟁 기념관입니다. 이 공간이야말로 제가 동상 세기가 세워지기에 가장 적절한 공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건축의 핵심 멤버들도 전쟁기념관이 광화문광장이 물론 영순이지만 안 되면 전쟁기념관으로 생각 못 해볼 거 아니라는 쪽으로 생각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전쟁기념관은 이게 아까 오면서 제가 봤지만 관광버스가 가득 찼지 않습니까? 10대 중고등학교 학생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이게 끄는 공간입니다. 원래 여기가 전쟁기념관이 제가 알기에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간으로 이미 뜬 지가 몇 년 됐습니다. 여러분, 이 공간이 예사로운 공간이 아닙니다. 예전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가서 반드시 봐야 되는 공간은 경복궁이었답니다. 경복궁에 가면 한국 문화를 알 수 있고 한국의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많이 갔답니다. 요즘에는 경복궁이 2등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름으로 주저앉힌 공간이 여러분 이곳입니다. 전쟁 기념관입니다. 예전에 3년 전, 4년 전에는 이곳에 연 70만 명 정도의 관람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놀랍게도 3배 이상 찾아옵니다. 연 관람객이 제가 알기에 200만이 훌쩍 넘었습니다. 200만이 넘었다고 하면 굉장한 수치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공간에, 널찍한 공간에 우리의 동상 세기를 세우는 것은 제가 볼 때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교육적 효과도 적절히 있겠고, 무엇보다 한국에 모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가 제가 알기에 우리 재미난 에피소드가 많은 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전시 공간은 완전히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정상급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회담을 하고 갈 때 반드시 들리는 게 유엔 참전 16개국이 다 전시 공간이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상들 포함해서 대사들은 반드시 거쳐가는 공간이 이곳입니다. 다 감독을 하고 가지요. 그 다음에 우리의 젊은 학생들은 물론이고 군인들까지 좋은 교육의 일환으로 군대에서 하는 좋은 교육이 땀나지 않습니까? 여기는 온답니다. 데리고 와서 다 감독을 하고 간답니다. 감독을 하고 가는 코스 중에 하나가 맨 마지막 코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애국심도 아주 쉽게 교육을 시키면 느낌이 2배, 3배가 올라갑니다. 이런 겁니다. 맨 마지막에 나갈 때 그게 초등학생이건 군인이 됐건 조그만 방 안에 가둬버리게 합니다. 가두면 그 전에 우리의 전쟁의 역사에 대해서 유물을 통해서 받은 감동이 있고 느낌이 다 있는데 거기에 갇히게 된답니다. 그 갇혔을 때 그 공간에서는 우리나라 애국가를 부르게 자연스럽게 반주가 나오고 부르게 인도를 한답니다. 근데 첫째, 목소리가 쥐어 들어가는 소리로 기어 들어가는 소리를 조그맣게 얘기하면 앞에 있는 태극기 공이 올라가지 않는답니다. 목청껏 터져라 애국가를 불러야지 비로소 우리의 태극기가 앞에 올라가면서 쫙 퍼진답니다. 이게 아이디어죠. 그 다음에 이걸 끝나지 않습니다. 애국가를 일정만 부르면 밖으로 나가는 문이 열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못 나갑니다.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컨닝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애국가 4절까지 목이 터져라고 외쳐야지 비로소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구다의 표현입니다. 이게 이 정도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전쟁 기념관을 거쳐간 우리 학생들, 젊은 세대들, 아까 설문조사에만 연세대 학생들 포함해서 전쟁 가능을 한번 돌리면 아까 나왔던 거민국 대통령, 이 순간 조국 대통령 박정희 수만에 대한 인식이 확 바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이 학생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목이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목이 다 쉬었습니다. 이미. 그 다음날 장갑을 일어났는데 자기도 목이 다 쉬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내가 목이 쉬었지? 이런 거 아닙니다. 어저께 전쟁기념관에 갔는데 내가 디스플레이에 유물들을 보고 감동을 했구나. 마지막에 애국가를 부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지 하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가졌다고 하는 자각을 합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쉬면 바로 일주일 걸립니다. 금방 목이 나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 젊은 시간을 대한민국을 다시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전쟁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누가 대한민국을 세웠고 지켰고 보자 나라로 만드는 나라를 생각하게 됐거든요. 어쩌면 내년 봄 이후에 전쟁 2년 만에 우리 동원주의 뜻이 잘 관철이 돼서 내년 봄 이후 적절한 타이밍에 이 자리 어디쯤에 농산 시기가 걸리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이 정말 뜨거운 하늘을 봐서 우리가 정말 원하던 고소원이던 방황에 들어서거나 할 때
드디어 우리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웠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선책으로 강남 그곳을 포함해서 강북 네이버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좋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얘기는 말 그대로 얘기의 실마리를 트는 겁니다. 제가 이 동상을 멀리 하고 계시는 우리 김용원 선생님한테 전화를 여쭤봤습니다. 회화, 페인팅하고 달리 하나만 오리지널이 인정되는 게 아니고 6점 내지 12점이 다 오리지널이 아니다. 그러면 전쟁인명관에 세기를 세우고 그 다음에 적절한 타이밍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시차 같은 것도 세우고 또 사람들이 많은 호응을 해오면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광화문 광장에 입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광화문 광장에 입성하는 것도 괜찮고 밑에서 올라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남산에 시작했다가 지방에도 한 기, 두 기씩 보내줬다가 자연스럽게 서울에 입성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간단합니다. 우리는 결코 동상을 세우는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 자리에 이렇고 강의를 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고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시간이 넘도록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켜주셨고 굳이 말씀을 안 하셔도 그런 이심전심으로 품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대한민국 건국, 부국, 호국과 관련된 동상과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는 겨우 첫 장을 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셨을 겁니다. 저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 수준이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다가 오늘 갑자기 무너져도 한 마리 없는 나라가 아니라 동상을 세우는 일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는 위대한 소속이라고 하는 뜨거운 인식을 함께 하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